담보가 얼마인지를 좀 본다면은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감을 잡고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험금을 찾아준 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험 판매 왕이라면 왕인 게 건수를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문의를 했을 때 10만 원, 20만 원에 종합보험을 판 게 아니라 만 원짜리를 10개 찢어가지고 10건 팔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거죠. 소위 얘기해서 어떤 게 보험금 청구를 정말 많이 했냐.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특약이 있어요. 없어진 특약. 대표적으로 내가 100% 내 잘못이어도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하다가 탑승하다가 보행하다가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 가족 동승 자부상이 있어요. 가족 동승 자부상이라는 거는 가족이 모두 타고 있는데 최대 5인까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보험료가 얼마였냐면 약 1,000원 정도였어요. 1,000원 정도였는데 가족들에게 얼마씩 주냐면 한 명당 30만 원.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30만 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염자 이런 게 30만 원이고 부상 급수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뭐 많이 다쳐가지고 뇌진탕이 온다거나 아니면 골절이 된다고 그런 급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 보험은 과실을 안 따져요. 100% 내 잘못, 100% 내가 음주, 100% 내가 뺑소니, 100% 내가 무보험 이래도 보험에서는 면책이 없어요. 다만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은 면책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돼요. 보험은 면책이 없어요. 자부상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고 내가 단독사고 내더라도 보장이 되는데 그게 한 1,000원 정도였는데 한 몇 달 팔다가 말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가족 동승 자부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 애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애가 생기면은요 나중에 애도 보장해줘요. 저는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나중에 남편도 보장해주고 나중에 자녀도 보장해줘요. 그래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든가 가족 동승 자부상이라든가 피부치라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의 가해자가 되면 저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특약들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게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보험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뭐 뇌졸중, 휴유장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장 자산으로 질병휴유장애 한 2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 거의 레전드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질병휴유장애를 많이 가입했냐? 이건 다 혼합설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책에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누구냐면 접니다. 제 보험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보험을 넣어놨고 저희 큰애 보험을 넣어놨어요. 저희 큰애는 상해 휴유장애가 50억이 있어요. 그 50억을 한 번에 50억을 넣을 수 없고요. 10년에 걸쳐서 넣었어요. 한 상품에다가 5억, 또 기다렸다가 한 상품에다가 또 5억, 또 한 상품에다가 3억, 한 상품에다가 1억 이런 식으로 휴유장애를 여러 건을 넣다 보니까 휴유장애가 지금 50억이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스키를 타러 갔는데 갑자기 추돌을 해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만약에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50억에 10%면 5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존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이게 장애 상태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형 정말 누가 봐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개호 상태라 그래요. 간병 상태가 돼가지고 평생 누군가 돌봐줘야 돼. 이러면 50억이 나가겠죠. 뭐 하반신 마비가 되면 50억이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신체 부위마다 사고라는 건 예측 못 하잖아요. 보통 큰 사고가 나면은 뇌신경에 장애가 남기도 하고 팔다리에 편마비가 오기도 하고 뭐 사지마비가 와가지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이거는 휴유장애는 살아있으면서 뭐 필수로 남녀노소 누구나 1순위로 넣어야 되는 특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외에도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전문가들은 보통 크게 넣어요. 만기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크게 넣고 만기는 여유가 되면 더 길게 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설계사가 보통 일단 내가 가입한 내 기존 보험의 증권을 제대로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보통 와가지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소통 방식을 훈련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감정에 너무 소모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설계사랑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 설계사에게 드론은 줘요. 드론은 주는데 전문가에게 따로 설계를 받아서 그 설계대로 그 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가 아는 설계사가 와가지고 짜주는 대로 하는 건 최악이고요. 들어주는 건 가입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액을 적당하게 좀 정해서 모든 보험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그 설계대로 아마 그 신입 설계사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이는 거고요. 설계사가 이거는 뭐 100명 정도가 설계사 일을 하면 90% 이상은 1년 안에 다 그만두는 형태고요. 오래 일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직접 해야 되지만 그런 구조가 돼 있질 않아요. 보험회사는 매니저들이 기계식으로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설계사는 영업을 하는 어떤 그런 세일즈를 오래 한 것 뿐이지 설계를 정말 약관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보상을 연구하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서 하면은 저처럼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설계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과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설계사에게 다 맡기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설계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설계사는 자기의 직업적 직무를 다 한 거예요. 그 설계사는 어떻게든 그 상품을 파는 게 프로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피해가 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 꼭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약관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가입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본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만 좀 갖춰 놓고 가입 제한서를 볼 줄만 알면, 가입 제한서는 우리가 영수증을 보면은 아메리카노가 한 해에 뭐 얼마고 이런 걸 보잖아요. 담보가 얼마인지를 좀 본다면은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감을 잡고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감을 못 잡은 상태에서 설계를 받으면 이게 도대체 싼 설계인지 비싼 설계인지를 판단을 계약자가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듣고 몇 번에 걸쳐서 뭐 서류를 받고 다 좋은데 이게 내가 설계하려고 하는 담보가 형태는 없지만 단어로 보이잖아요. 암인지 어떤 보장의 내용은 보이잖아요. 그 보장의 내용이 보통 이게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나서 설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가입자가 이해를 못하면 판단을 못하죠.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을 못해요. 전문가와 세일즈를 잘하는 것은 다른 영역인데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해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 회사가 타사가 더 싼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는 삼성에 일하는 사람인데 현대 게 더 싼 거야. 근데 삼성에 일하는 사람이 현대 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네가 속해 있는 회사 내에서는 제한하는 게 최선이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감내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거죠. 종합 판매 회사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회사를 다 취급한다. 모든 회사를 다 취급한다.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뭐 15,000개 상품을 비교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설계사가 15,000개 아니라 15개도 비교를 못합니다. 15개도 비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15,000개를 비교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한마디로 설계 능력이 있고 없고는 방법이 없어요. 설계를 정말 많이 뽑아오게 해야 돼요. 많이 뽑아오게 해가지고 그 중에 계약자가 고르는 거예요. 이 담보만 할게. 그거를 설계사가 제안서를 하나, 두 개 갖고 온 걸 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뽑아와야 돼요. 더 많이 뽑아와서 그 중에 그 담보는 계약자가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설명을 못 들으면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 내가 볼 때 한마디로 이제 느낄 수 있죠. 그거를 안 듣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는 가입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보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뭐 중식당을 갔어요. 근데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사가 어떤 상품을 제안하고 설명할 때 기본적인 어떤 보험에 대한 거를 소비자가 학습할 필요는 있겠다. 금방 조금만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정보를 많이 빨리 얻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하더라도 제안서를 좀 검증을 해나가면 충분히 좀 설계를 또 받고 하다 보면 좋은 설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A라는 내 지인한테 꼭 성급하게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의뢰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는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서 조금은 판단할 수는 있어요. 저는 보험을요, 진심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알리고 하지만 참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개몽이 좀 돼야 되는데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예전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게 보험입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명의 정닥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수많은 설계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가입자들도 어느 순간 저희 설계사가 돼 있고요. 이 혼합 설계를 알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설계사가 지금 몇백 명이 설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내게 된 거고요. 저희 꿈은 보험 학원을 설립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험 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려면 지금은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설계사 시험만 보면은 설계사를 다 해요.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학교에서 1년간 수료를 한 설계사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설계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약관의 해석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보상 실무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고요. 세일즈의 자세나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일즈의 자세나 태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뭐야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만약에 막 그 살림하던 그런 뭐 아무렇게나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출근하고 고객한테 가가지고는 보험에 대한 얘기 하나도 못해요. 그냥 정말 왜 도대체 10년 동안 설계사를 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거는 그냥 다 뽑아서 그래요. 다 뽑아서. 이거를 좀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알리고 좀 좋은 보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진정, 예, 그러고 싶습니다.